안녕하세요. 서재중학교 2학년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배움이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힘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학습지랑 필기구 열심히 하는 마음가짐.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부터는 이제 온라인으로 새로운 3단원, 태양계 단원을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은 태양계 3단원 첫 시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 지구와 달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지금 사진은 달 표면과 지구를 배경으로 아폴로 11호의 착륙선을 찍은 거예요. 자, 아폴로 11호가 지금 달에 착륙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 멀리 보이는 손톱만한 조그만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달에서 보이는 지구의 크기는 매우 작아요. 달과 지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달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자, 오늘 공부를 하면 오늘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지구와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고 그 크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직접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우고 나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한 사람이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 자,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최초로 지구의 둘레를 계산을 했어요. 그때는 에라토스테네스가 있을 때는 컴퓨터도 없고 인공위성도 없을 때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 커다란 거대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사람은 아주 간단한 도구 하나만으로 계산을 했어요. 자, 쌤이 힌트를 줬어요. 뭘까요? 네,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래서 막대기 하나로 지구 둘레를 계산을 최초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는지 지금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에라토스테네스는 아주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라토스테네스를 이집트의 왕자 공주의 이 공부 선생님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에라토스테네스가.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가서 도서관의 관장이 되기도 했는데 에라토스테네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도서관 관장을 할 때 여러 가지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한 구절이 이집트의 다른 지역인 시에네에서는 하진날 정오가 되면 사원 돌기둥에 그림자가 사라지고 깊은 우물 바닥까지 해가 비쳐서 우물이 밝게 빛난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림자가 없었대요. 하진날 정오 시에네에서는. 그 말은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은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이겠죠. 바로 위에서 내리 비추니까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읽고 에라토스테네스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확인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하진날 정오에 막대기를 세워놓고 그림자가 안 생기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대기 그림자가 안 사라지고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한데 나란하게 들어오는데 왜 시엔에서는 그림자가 안 생기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생겼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지구가 둥글다,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라는 거를 의미하겠죠. 지구가 평평하다면 똑같이 평행하게 들어오는 햇빛이라면 똑같이 그림자가 안 생기거나 그림자가 생기거나 해야 되는데 한 지역은 그림자가 안 생기고 알렉산드리아에선 그림자가 생겼다라는 말은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라는 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걸로 지구의 모양이 둥근 모양이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면 되겠구나 하고 지구의 둘레를 계산을 한 겁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자,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사진을 보면 태양빛이 사방으로 퍼져서 그렇죠? 보이는데 진짜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할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우리 지구에 비해서 태양은 굉장히 큽니다. 지구 크기에 비해서. 그죠? 그리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엄청 멀어요. 네. 그래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은 사방으로 퍼지는 태양빛 중에서 한 줄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 줄기에. 네. 자, 그래서 굉장히 멀고 태양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지구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말한 것처럼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 나란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은 지구에 비해 굉장히 멀고 지구는 태양에 비해 작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만약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가 평평하다면 두 지역에 막대기를 세웠을 때 햇빛이 나란하게 들어온다면 똑같이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근데 시에네에서는 그림자가 안 생겼는데 똑같은 날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생겼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그죠?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 태양이 비스듬하게 들어온다면 똑같이 그림자가 생기거나, 그죠? 지금 PPT처럼 아니면 똑같이 그림자가 안 생겨야 되는데 한 지역에서는 그림자가 안 생기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지. 지구의 모양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야겠죠. 둥글어야겠지. 자, 그러면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면 태양빛, 평행하게 들어오는 태양빛에 의해서 한쪽은 그림자가 생길 거고, 그죠? 한쪽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지구는 동그랗다, 지구는 구형이다 라고 에라토스테네스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통해서 지구의 둘레를 최초로 계산을 했는데, 계산할 때 먼저 알아야 될 수학 지식이 있어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이 수학 성질을 이용해서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요거 이미 다 배운 건데, 한번 일단 같이 생각해 볼까요? 자, 맛있는 피자입니다. 일단 피자요. 자, 그래서 피자 한 판 중에서 조각 피자의 이 중심각의 크기가 90도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20cm인 피자 한 조각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20cm의 요것만 알았을 때 길이를, 요거를 통해서 피자 한 판 전체의 둘레는 몇 cm일까? 요거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할 수 있겠지요. 요거. 왜냐하면 원의 전체 피자 한 판의 전체 중심각이 360도지요. 그러면 중심각 90도의 조각 피자의 호의 길이의 4배에 해당되는 거겠죠. 피자 한 판의 둘레는. 그래서 피자 한 판의 둘레는 이때는 20cm 곱하기 4 하면은 얼마입니까? 80cm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피자 한 조각의 이 크기, 그 다음에 각도만 알면 피자 한 판의 둘레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수학에서 어떤 성질을 이용한 거죠? 그렇지. 자, 호의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요 성질을 이용해서 피자 전체의 둘레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피자 한 조각의 중심각의 크기가 45도고 여기 호의 길이가 10cm라고 하면 그 다음 이
반지름,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피자 한 판의 둘레는 어떻게 계산하죠? 그렇지. 원의 둘레 계산하는 공식을 쓰면 2파이 r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거를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45도에 해당될 때 호의 길이가 10cm이죠.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360도일 때는 2파이 r 이라고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요거 45도, 360도 요거 약분이 되니까 약분을 하고 그 다음에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으니까 1 곱하기 2파이 r은 10 곱하기 8 해서 2파이 r은 80 요렇게. 자, 해서 피자 한 판의 둘레는 80cm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원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를 한다. 이 성질을 이용하면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채꼴의 요 중심각의 크기랑 L이라고 합니다. L.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라고 읽어요. 이거를 알면은 360도 대 2파이 r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원의 둘레를 계산할 수 있겠지요.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으니까요. 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거대한 지구의 둘레를 계산을 한 거예요. 자, 부채꼴에서 이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호의 길이가 요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수학 지식을 이용을 했냐면 평행선 L과 M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가로지르는 대각선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각이 있죠. 이때 요 세타 각은 이 세타 다시 각이랑 크기가 어때요? 그렇지, 같죠. 이거 우리 수학에서도 배웠는데 엇갈린 각, 억각이니까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을 세타 다시 각을 측정하기 어려울 때는 대신에 이 세타 각을 측정을 하면은 똑같은 크기니까 계산을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가정을 일단 먼저 하고 계산을 했어요.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크기를 구했기 때문에 일단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원이다 라고 가정을 했고, 그리고 태양광선은 지구에 평행하게 도달한다, 나란하게 도달한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라토스테네스가 살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이 관측 두 지점은 동일한 경도상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다? 호의 길이,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최초로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고 이를 통해 원의 성질을 이용했고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 이걸 통해 억각의 원리를 이용해서 지구 크기를 측정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에라토스테네스가 어떻게 지구 크기를 측정했는지 같이 직접 해봅시다. 자, 지금 거대한 지구가 있을 때 이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라고 생각하고 반으로 잘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원 모양이 나오겠죠? 거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자, 그리고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합니다. 나란하게 들어와요. 자, 이때 우리 시에네에서는 우물이 있었는데 이때 하진날 정오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 말은 햇빛이 수직으로 시에네에서는 들어왔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막대기를 세웠더니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요때 지금 부채꼴이 생겼죠.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에 부채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부채꼴의 중심각과 이 호의 길이만 알면 비례식을 세워서 지구 둘레
크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지구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지구 둘레는 2파이 r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에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기호로. 자,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고, 그러면 비례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했죠? 호의 길이가. 네, 그러면 세타 대 중심각을 세타라 하면 세타 대 L 호의 길이는 자, 각도 대 길이니까 각도 대 길이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구 전체 동그란 둘레를 계산하고 싶으니까 360도 대 2파이 r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2파이 r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지구 둘레를. 그러면 뭐와 뭐만 측정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 세타와 L 요것만 알면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만 하면 지구 둘레를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어떻게 측정을 했냐 하면 일단 일단은 우리 지금 요 세타 그죠? 이 중심각은 지구를 파서 직접 측정할 수가 없는 값이에요. 그래서 억각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중심각이랑 세타랑 크기가 같은 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막대기 끝과 이 햇빛이 만나서 생기는 그림자 끝. 그죠? 요거의 사이에 생기는 각. 요 각이랑 중심각이랑 어떻습니까? 억각으로 같죠? 네, 같아요.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중심각의 크기를 직접 못 구하니까 어떻게 구했다? 막대 끝과 그림자 끝을 연결한 선과 이 막대가 이루는 각도 이거를 이용해서 중심각을 구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측정해야 되는 값이 이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의 거리죠. 이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L.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직접 걸어서 측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 걸음을 걸을 때 대략 길이가 얼마 정도인지 보고 발걸음 수를 세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거리를 직접 측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측정을 해봤더니 요 막대기 끝과 이 그림자 끝을 연결한 선과 막대기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7.2도였고 그 다음 이 거리가 925km 정도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은 세타 대 L은 360도 대 2파이 R이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다? 지구 둘레입니다. 2파이 R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요 각도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중심각의 크기가 7.2도였어요. 그러면 여기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도 7.2도겠죠. 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의 거리는 925km였습니다. 그러면 7.2도 대 925km는 지구 전체 중심각은 360도 대 지구 전체 둘레는 2파이 r입니다. 자, 요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7.2와 360도는 약분이 되니까 약분하고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으니까 1 곱하기 2파이 r은 925 곱하기 50 이렇게 계산을 하면 2파이 r은 얼마입니까? 자, 그렇죠.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계산한 지구 크기는 46,250km 이렇게 계산을 최초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지구 둘레는 약 48,000km예요.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값 46,000km보다 그죠? 조금 실제로는 작죠. 그래서 약 15%의 오차가 있는데 이 오차는 왜 생겼을까요? 오차가 생겨도 사실 엄청 대단하게 정확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을 한 건데 실제로
지구둘레와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지구 크기가 차이가 나는 거는 일단 먼저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동그랗다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지구는 완전한 구형은 아닙니다. 살짝 요 중간 적도 부분이 도톰한 약간 타원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산에서 살짝 오차가 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가 같은 경도가 뭐죠? 지구본에 보면 세로선이에요. 세로선. 자, 세로선, 이 같은 경도상에 있어야 거리를 잴 때 정확하게 잴 수 있는데, 그죠? 지금 완전하게 같은 경도상에 있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거리를 측정할 때 또 그냥 발걸음 수를 계산해서 측정했기 때문에 이 거리도 좀 정확하게 측정이 되진 않았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알렉산드리아와 시내 사이의 거리가 걸음수로 했을 때는 925km 정도로 계산됐는데 실제로 지금 인공위성으로 계산해 보면 한 800km 정도 돼요. 거리가. 그러면 800km로 비례식 다시 세워서 계산하면 2πr 곱하기 지구 둘레는 4만 km.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지구둘레와 거의 비슷하죠. 실제 지구둘레와. 그래서 약간 오차가 나긴 하는데 지구 크기를 에라토스테네스가 굉장히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 부채꼴의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 요거를 이용해서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구 둘레를 계산한 이 방법을 이용하면 우리도 직접 지구 크기를 계산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지구본 과학실에도 지구본이 있는데 지구 모형 요거의 크기를 계산하고 싶어요. 이 지구본의 크기를 둘레를. 자, 그러면 우리가 에라토스테네스가 됐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두 지역을 잡아야겠죠. 에라토스테네스도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이 두 지역을 잡아서 부채꼴 모양을 만든 다음에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을 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두 지역을 잡아서 요 막대기를 세울 건데 이때 어떤 두 지역을 잡아야 될까요? 자, 일단 두 지역의 세로선 경도가 어때야 됩니까? 그렇지. 그죠? 이 거리를 측정을 하려면 경도가 같은 경도상에 있는 두 지역을 막대를 세워야겠죠. 대신 위도는 어때요? 위도는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요 A 막대를 세우는 위치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야 될 것이고 B 지역은 그림자가 생기는 지역에 막대를 꽂으면 되는데 그림자 끝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세워야 되겠어요. 그림자 끝이 어딘지 모르는 위치에 세우면 나중에 각도를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두 막대를 세울 때는 같은 경도, 그 다음에 다른 위도상에 세우고 A 막대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지역에, B 막대는 그림자가 생기는 지역에 막대를 일단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막대를 세웠으면 지금 우리 부채꼴 모양이 생겼죠? 자, 그러면 요 부채꼴에서 우리가 측정해야 될 값이 뭡니까? 그렇지요. 요 부채꼴의 중심각 세타의 크기와 그 다음 A와 B 사이의 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 L, 요것만 측정하면 비례식을 세워서 이 전체 둘레를 계산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요 거리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L의 길이는 동그란데, 그쵸?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면 요 거리는 실을 딱 대어서 실의 길이를 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부채꼴의 이 세타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그죠? 우리가 지구본을 뚫을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여기 막대기 끝과 그림자 끝, 요 사이의 각도가 억각으로 같으니까 요 각도를 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또 세워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어떤 방법으로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는지 자, 우리 모두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는 원의 성질, 억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고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 이 가정을 통해서 계산을 했어요. 자, 현재는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같은 경도상에 있는 두 지역을 잡아서 두 지역의 위도 차이를 이용해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같은 경도상에 있는 두 지역의 이 위도 차이, 이 위도라는 말은 여러분들 우리 위도 몇 도, 자, 그죠? 그런 말 하죠. 그때 위도라는 말은 우리 적도에서 그 각도만큼 올라갔을 때 가로 같은 각도에 있는 지역을 이은 선, 그거를 우리 위선, 위도라고 합니다. 같은 위도에 있다. 자, 그러면 그 말은 위도 차이라는 말은 요 두 지역을 이어서 만든 부채꼴에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중심각의 크기에 해당되는 거죠. 네. 자, 중심각. 아까 에라토스테네스는 중심각의 크기를 그림자 끝과 막대기 끝, 요 사이의 각도로 계산했는데 더 쉽게는 같은 경도에 있는 두 지점 간의 위도 차이, 이 위도 차이가 중심각의 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채꼴에서. 그러면 또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직접 또 지구 둘레를 계산을 해볼까요? 자, 지금 광화문과 정남진 전망대의 경도와 위도, 그 다음에 거리 이거를 주고 요거에서 중심각과 호의 길이를 찾아서 비례식을 세우고 지구 둘레를 계산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 광화문, 그 다음에 정남진 전망대가 여기 두 지역에 있어요. 자, 그럼 요 두 지역을 이어서 만든 부채꼴이 생기겠죠. 자, 부채꼴. 자, 그러면 이때 비례식을 세우면 요 부채꼴의 중심각 세타 대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360도 대 2파이 R 해서 지구 둘레를 계산할 수 있겠지요. 자, 이때 세타는 무엇이다? 중심각은 어떻게 구한다? 두 지역의 위도 차이가 요 중심각의 크기라고 했죠. 그러면 자, 위도 차이 경도는 같고 위도는 37.5에서 34.5도를 빼면 3도죠. 자, 그리고 이 광화문과 정남진 전망대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340km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지요. 자, 세타 중심각의 크기는 3도, 그리고 거리가 340. 자, 이것은 360도 대 2파이 R. 자, 그래서 2파이 R을 계산하면 그죠? 지구 둘레 대략 그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해서 요때 계산했을 때도 48,800km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에라토스테네스가 어떻게 지구 크기를 최초로 측정했는지 어떤 원리를 어떤 가정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구 모형의 크기도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위도차를 이용해서도 지구 크기를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의 크기는 그러면 어떻게 측정할까요? 달은 굉장히 지구에서 멀리 있는데 자, 그죠? 멀리 있으면서 자, 여러분들 자, 요거 달의 크기를 측정하기 전에 계산하기 전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입니다. 이 사진이 에펠탑은 1889년에 설치됐는데 이때 높이가 301m로 지어질 당시에는 세계 최고였어요. 굉장히 높죠. 자, 그럼 이 에펠탑을 내 손 안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자, 힌트. 자,
그죠? 요 왼쪽 사진을 보세요. 자, 내 손 안에 에펠탑. 자, 넣을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넣을 수 있나요? 그치? 멀리 가면 돼요. 멀리. 자, 그래서 에펠탑을, 자, 내 손 안에 넣고 싶다. 그러면, 자, 들어올 때까지 멀리 가면은 손 안에 들어오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물체의 크기는 나와 물체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거리에 따라서. 자, 그래서 물체와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눈에 보이는 물체의 크기는 더 작아지겠지요. 자, 그러면 요 에펠탑 기념품인데 요거 에펠탑을 굉장히 크니까 요거를 비율을 똑같이 가로 세로 비율을 똑같이 해서 축소한 모형이에요. 자, 요 찌그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비율을 맞춰서 만든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비율이 똑같으니까 작은 에펠탑이 만약에 가로가 2cm고 높이가 5cm라면, 그죠? 실제 에펠탑의 가로 길이는 좀 구하기 쉽잖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측정해 봤더니 120m였어요. 자, 그러면은 에펠탑의 실제 높이, 자, 계산할 수 있겠지요. 요것도 비례식을 세워서. 자, 그래서 에펠탑 높이를 계산할 때 또 계속 비례식을 세우는 거예요. 열쇠고리 가로 길이 대 에펠탑의 가로 길이, 요 비율이 같으니까 열쇠고리 높이 대 에펠탑의 높이, 요 비율도 같겠죠. 자, 그래서 비례식을 세우면 2 대 120은 5 대 x, 에펠탑의 높이, 또는 2 대 5는 120 대 에펠탑의 높이. 네, 이렇게 세워도 됩니다. 어차피 비례식이니까. 자, 그래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하면은 에펠탑의 높이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약분하면 에펠탑의 높이는 약 300m. 쌤이 아까 300m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방법, 요 비례식을 이용해서 또 실제 높이 구한 것처럼 달의 크기도, 자, 이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달의 크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 요거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건데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에 B와 C를 연장해서 더 큰 삼각형을 그렸어요. 자, 그러면 요때, 자, 그죠? 요 꼭지점을 B-C-라고 하면 작은 삼각형 ABC와 큰 삼각형 AB-C'가 만들어지죠. 요 두 삼각형은 서로 어때요? 그치, 닮았죠. 비율만 다르고 닮았습니다. 자, 그러면 닮았을 때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죠. 닮은 B가 같으니까 AB 대 AB-의 길이 B는 AC 대 AC-B, 그쵸? 이 길이의 B와 같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삼각형의 닮은 B, 요 원리를 이용해서 달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달의 모양과 비슷한 게 동전이죠. 자, 그러면은 동전을 들어서 달을 봤을 때 달이 완전히 가려질 때 그때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렇게 한쪽으로 달이 삐져 나온다든지 아니면 달이 그죠? 덜 가려진다든지 뭐 동전이 더 크게 가려진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동전으로 달을 가릴 때 완전히 딱 그죠? 맞게 가려질 때 그때를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딱 그죠? 맞게 가려질 때를 찾으면 지금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눈이랑 동전 사이의 삼각형, 초록색 삼각형 하나, 그리고 눈과 달 사이의 삼각형, 커다란 삼각형 하나, 요렇게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달의 지름입니다. 달의 지름, 달의 크기 구할 때 우리 달의 지름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작은 삼각형과 그죠? 요 주황색 삼각형은 서로 닮았습니다. 닮았죠? 자, 그러면 이제 비례식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달까지의 거리, 이것은 우리 레이저를 쏴서 과학자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달까지의 거리는 대략 38만 킬로미터인데 굉장히 멀리 있죠. 그리고 눈과 동전 사이의 거리는 요거는 자로 측정하면 되겠죠. 요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다? 달의 지름입니다. 달의 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커다란 달의 지름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동전의 지름, 요거는 자로 재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비례식을 세우면 달까지의 거리 대 동전까지의 거리는 달의 지름 대 동전의 지름.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죠. 요거 대 요거는 달의 지름 대 동전의 지름. 자, 그래서 요거를 직접 해봤더니 우리 동전 지름이 2.6cm였고 동전까지의 거리가 280cm였다면, 그리고 달까지의 거리는 과학자들이 이미 계산했다고 했죠. 38만 킬로미터. 자, 그래서 요걸 비례식으로 세워서 계산을 하면 요렇게 되지요. 자, 그래서 해봤더니 달의 지름은 대략 얼마가 나왔다? 3,500km가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달의 크기, 달의 지름을 구했습니다. 요거를 우리 기호로도 한번 써볼까요? 자, 우리 눈에서 동전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눈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라지 L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동전의 지름을 스몰 d라고 하고,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은 달의 크기, 달의 지름을 라지 d라고 하면 달까지의 거리 대 동전까지의 거리는 달의 지름 대 동전의 지름이니까 비례식을 기호로 쓰면 라지 L 대 스몰 L은 라지 D 대 스몰 D. 이렇게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비례식을 이용해서 달의 크기를 구해 봤어요. 자, 그러면 또 아까는 동전을 이용해서 우리가 삼각형 만들었었는데 요 종이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어요. 구멍을 뚫어서. 자, 실험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준비물은 똑같은 재료를 다른 실험인데, 보름달 사진이랑 그 다음에 검은색 두꺼운 종이, 칼, 코르크 두께 1m 자, 요걸 이용해서 요 보름달 사진의 보름달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를 이용을 해서. 자, 그래서 한쪽 벽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보름달 사진을 붙이고 이 두꺼운 종이에 구멍을 뚫었어요. 자, 그죠? 그리고 구멍에 지름을 재야 되겠죠. 그래서 0.8cm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를 끼웠어요. 자를 끼우고 그 다음에 3m 떨어진 곳에서 여기 보기 시작을 했어요. 보름달 사진을. 자, 그래서 자를 들어 올려 구멍을 통해 보름달 사진을 보면서, 그죠? 그래서 종이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보름달 사진이 구멍과 딱 맞았을 때 요때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죠. 눈과 이 구멍 사이의 거리를. 자, 지금 딱 맞죠? 이때 측정했더니 14.4cm였대요. 거리가. 그러면 이제 비례식을 세워서 달의 지름을 구하면, 자, 그렇죠. 보름달 사진까지의 거리, 요거 대 종이까지의 거리는 구멍의, 그죠? 달의 지름 대 구멍의 지름. 이렇게 하면 아까 3m였고 그러면 300cm겠죠? 이거 대 14.4는 라지 D 대 0.8.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죠.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요때 이 보름달 사진의 달의 지름이 얼마였다? 16.7cm였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달의 크기를 측정을 삼각형의 닮음 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우리 달,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의 지름은 약 3,500km입니다. 아까 계산한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반지름은 대략 6,400km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거 달의 지름이 3,500이니까 달의 반지름은 1,400 정도 되지요. 그래서 지구와 달을 크기를 비교했을 때 지구는 달보다 4배 정도 더 커요. 다르게 말하면 달은 지구보다 4분의 1 정도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지구와 달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과 직접 연습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93쪽에 같이 풀어볼까요? 자, 최초로 지구 크기를 측정한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 직접 측정한 값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지. 원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선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세타와 L, 호의 길이를 구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억각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막대 끝과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도기로 잰 거고 7.2도 직접 측정했죠. 그리고 L, 호의 길이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두 측정한 값을 이용을 해서 비례식을 세워서 지구의 둘레 2파이r을 계산을 했었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지름이 D인 동전을 이용해서 지름이 라지 D인 보름달이 동전에 정확히 가려지는 거리를 측정했더니 L이었대요. 그러면 달의 지름, 우리가 알고 싶은 달의 크기, 이 D를 구하는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지요. 자, 어떻게 세울 수 있나요? 요거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을 하면, 그렇지. 달까지의 거리,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38만 킬로미터 정도 되고 요거 대 동전까지의 거리가 L이었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싶은 달의 지름 대 그렇죠. 동전의 지름 스몰 d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지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자 그리고 3번 자, 달의 크기는 태양 크기의 400분의 1 정도인데 지구에서 봤을 때는 그죠? 실제로는 달과 태양 크기를 비교하면 태양이 훨씬 커요. 근데 우리 지구에서는 봤을 때 태양이랑 달이 거의 비슷하게 크기로 보이죠. 그 까닭은 무엇이다? 그렇지. 거리가 달라서 그래요. 실제 크기에 비해서 비슷한 크기로 보이는 거는 그래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보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약 400배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이 훨씬 크지만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는 태양이나 달이나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구와 달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구가 운동을 하는데 지구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